네, 또다시 엽기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백기종 전 수서경찰서 강력팀장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참 믿기 어려운 일이 또 발생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인천의 한 가정집에서 초등학생의 훼손된 시신이 발견됐는데 이렇게 시신을 끔찍하게 훼손한 게 바로 이 학생의 아버지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원래 이게 작년이죠. 작년 12월 12일 날 네. 11세 소녀가 2년간 학대받은 행위가 결국 그 집에서 탈출을 해서 세상에 알려지게 됐죠. 그쵸. 그 사건 때문에 학교에서 전수조사, 장기 결석 학생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를 했는데 부천의 한 초등학교에서 2012년 4월부터 장기 결석자가 있다는 걸 경찰에 신고를 했죠. 4년 전이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경찰이 즉각 수사에 돌입을 해서 그 학생의 소재지를 가보니까 이미 이사를 가고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추적을 해본 바 인천에 있는 곳으로 이사를 가서 현장에 이제 진출을 했는데 먼저 그 한모 씨 33세 된 어머니를 만났습니다. 네. 근데 이 아이에 대한 소재를 물으니까 나도 모르겠다, 행방불명 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신의 아들을 소재를 모르겠다. 그렇죠. 그렇게 이제 그 부인을 한 거죠. 쉽게 말하면 거짓말을 얘기를 한 거죠. 네. 그렇게 돼서 그러면 아빠는 어디 있느냐? 그렇게 돼서 아버지를 14일 날 현장에서 이제 떨어진 그 지인의 집 쪽에 다녀온다는 걸 만났는데 결국은 그 지인 집을 수색을 해보니까 검정색 가방에 바로 그 부부의 최모 씨, 한모 씨의 아이가 검정색 가방에 시신이 훼손된 채로 발견이 됐는데 네. 추궁을 해보니까 목욕탕에 2012년 10월 달에 목욕을 시키려고 데리고 갔는데 넘어져서 그때 기절했다 다시 깨어났는데 네. 그 이후에 사망을 했다. 그러니까 그 부분입니다. 네. 아들의 아버지는 내가 시신을 훼손한 건 맞지만 아들을 직접 죽인 건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네. 이 주장을 얼마나 믿을 수 있는 걸까요? 뭐 사실 현실적으로는 믿기가 굉장히 어렵죠. 왜 그러냐면 학대 행위 끝에 사망을 할 수도 있고요. 네. 또 아니면 어떤 목적으로 살해를 했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까지 그걸 음익을 하거나 다른 곳에 매장을 하지 않고 냉동실에 보관을 했다는 부분, 사체를 훼손하고죠. 네. 이 부분이 지금 경찰에서 중점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특히 이제 목욕탕으로 끌고 가다 아이가 다쳤다라고 아버지가 주장을 하고 있는데 아이가 다쳤다면 부모라면 당연히 바로 병원으로 데려가는 게 당연하죠. 세상의 모든 부모들이 아이가 그것도 만 8세 된 아이가 조금만 목욕탕에서 넘어져서 가는데요? 다쳤다고 하면 바로 네. 즉각 병원에 가서 치료를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고 10월 달에 넘어졌는데 11월 달에 사망을 해서 본인이 지금까지 사체를 훼손해서 보관하고 있다는 부분이 전혀 해명이 안 되는,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죠. 아들의 시신을 집에서 보관하고 있다가 얼마 전에 지인의 집으로 옮겼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거는 경찰의 수사를 피하기 위해서였을까요? 경찰이 수사를 시작을 했는데 부인을 먼저 만났을 때 부인은 행방을 모르겠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런데 결국 사체가 발견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경찰의 수사가 시작이 되니까 이 사체를 어딘가로 은폐하거나 은닉하려고 시도를 했었던 걸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이 집의 가족을 좀 들여다보면 네 가족이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아버지가 있고요, 어머니가 네. 있고 또 여동생도 그렇습니다. 있는데 이 가족들이 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건지 이 부분도 그래서 궁금하거든요. 그게 지금 경찰이 그 추궁하거나 수사하는 부분이 바로 그런 겁니다. 아이를 학대 끝에 사망을 하게 했거나 네. 아니면 또 다른 어떤 과실로 인해서 아이가 사망을 하게 됐는데 이것을 은폐하거나 은신하기 위한 그런 시도가 아니었나. 네. 그렇다고 하더라도 사체를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왜 지금까지 훼손하고 냉동고에 오랫동안 보관하고 있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명쾌한 그런 수사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 여동생이 있잖아요. 만약에 아동 학대라면 여동생의 상태는 괜찮은지 좀 궁금한데 이 부분도 알려진 바가 있습니까? 현재까지 경찰이 수사를 하고 있는데 네. 여동생에 대한 수사도 하고 있지만 너무 나이가 어린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수사는 지금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아마 주변 이웃들의 증언이라든가 또 학교 이 당시 아이가 학교를 2012년 4월 달에 나오지 않은 결정적인 이유는 아이들을 상당히 괴롭히고 그다음에 새 옷을 입고 오면 그 옷에 낙서를 하거나 네. 이런 부분 때문에 아마 학교에서 조금 꾸지람을 들었던 것 같아요. 이 사건 이후로 오지 않는 걸로 봐서 그 당시 추정입니다만 네. 그 당시 학교로부터 이런 통보를 받고 아이에 대한 어떤 학대 행위 끝에 혹시 사망한 게 아닐까 하는 그런 의심도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게 이 학생이 출석을 하지 않은 지 4년이나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2012년의 일인데 이 정도로 한 아이가 학생이 학교에 나오지 않으면 좀 교사가 알아보고 학교 측에서 좀 알아보는 게 상식적이지 않습니까? 앵커께서 좀 좋은 지적하셨는데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5조에 보면 네. 아이가 7일 동안 계속해서 학교에 출석을 하지 않으면 일주일 동안 네. 읍면 동장 지자체에 통보를 하고 그다음에 교육장이나 교육감에게 통보 보고를 해서 현장을 확인을 하게 돼 있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4년여가 지난 인천 어린이 소녀 11세 된 소녀 사건이 난 이후에 이제서야 학교에 신고를 학교에서 했다는 부분이 앞으로 상당히 논란이 되고 비판의 소지가 클 것 같습니다. 네. 그 4년 동안 장기 결석을 한 학교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도 참 안타까운 일이었는데, 이 말씀하신 그 11월 초, 지난해 11월 초 11살 여학생이 아버지에게 학대를 당하다가 가까스로 탈출한 사건, 이 사건이 또 세상에 드러나지 않았으면 이 사건 역시 묻혀질 뻔하지 않았을까 이런 우려도 그렇습니다. 나오거든요. 그 당시 11세 소녀가 정말로 그 2년여, 3년여 가까운 시간 동안 아버지에게 학대 행위를 당하다가 결국 배고픔을 견디다 못해서 탈출을 해가지고 세상에 알려졌는데 이런 부분 때문에 학교에서 전수조사, 장기 결석자에 대한 전수조사를 시행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전국에서 장기 결석자가 106명이고 그다음에 다른 이유로 해서 200여 명의 학생이 지금 장기 결석을 하고 있거든요. 200여 명이요? 예, 200여 명. 현재는 106명인데 이건 장기 결석으로 확인이 안 된 거고요. 그다음에 200여 명은 다른 이유가 통보가 됐지만 결국 장기 결석자가 200여 명이 넘습니다. 지금. 그런데 지금 이 숫자 중에 한 명이 바로 이 아이가 사망한 채 발견이 됐기 때문에 굉장히 전국적으로 지금 파장력도 크고 지금 관계 당국에서 굉장히 놀라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또 많은 시민들이 야 이게 도대체 어떻게 이런 시스템이 도대체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이런 시스템이 지금까지 작동이 안 되느냐 하는 그런 지금 여론이 엄청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요. 그 장기 결석을 하고 있는 200여 명의 학생도 혹시나 어디선가 안타까운 일을 당하지 않고 있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드는데 그렇다면 근본적인 좀 대책이 필요한 거 아닐까 이런 근본적인 생각이 대책은 들거든요. 뭐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규정된 그런 조치만이라도 제대로 작동을 하고 지켜줬으면 그리고 지금 현재 그 사회보호사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사회복지사나 친권자만 신고를 하게 됐는데 학교의 담임 선생님도 장기 결석자에 대한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이거 개정을 해서 아이가 장기 결석할 때 재빨리 신고가 돼서 수사가 시작이 돼서 소재를 확인하는 이런 시스템이 마련이 되면 이런 불행한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 사건에서 또 주목해봐야 할 점이 부모가 자식의 시신을 훼손하는 범죄라는 점입니다. 이 자식이 부모를 죽이는 그런 폐륜 범죄도 굉장히 경악스러운데 사실 이 일도 굉장히 충격적이거든요. 그렇습니다. 백기종 팀장님도 자녀분 있으시죠? 예, 있죠. 보면 얼마나 예쁘십니까? 정말 이쁘죠. 그런데 부모가 자식을 살해하는 이런 세태, 또 자식이 부모를 존속살인하는 이런 세태, 이런 부분들이 사실 어떤 사회 안전망에 대한 일종의 시스템 부재라고도 보거든요. 하기 때문에 정말 가족 간의 소통, 어떤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지 않는 또 핵가족화 시대에서 이기주의가 팽배된 이런 부분들인데 정말 이런 부분은 학교나 가정이나 이런 걸 떠나서 국가적인 어떤 대응이 마련이 돼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떤 대응책이 좀 필요할까요? 사실은 학교에서 교육, 그다음에 지자체에서 부모들에 대한 어떤 교양이나 교육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계몽 활동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학생은 공부만 잘하면 된다. 그다음에 부모는 바로 돈 잘 벌면 된다는 이런 어떤 구조가 결국 이런 불행한 일을 자꾸 양산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안타깝습니다. 네, 안타까움이 더하고 있습니다. 백기종 전 수서경찰서 강력팀장과 함께 인천 초등학생 시신이 발견된 사건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